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1월 25일 금요일 순서인데 어제 미국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 코너로 우리 왕선량 이사님 모시고 최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왕 이사님이 KB증권의 이현택 위원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네.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전문가들 한 10분 중에서 한 8분, 7분 정도는 굉장히 좀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실적이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지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네. 더 빠진다. 네. 주가가 더 빠진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현택 의원님이 자료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KB증권의 이현택 연구원이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그죠? 네. 예, 한 번씩 보면 이런 또 인사이트가 있구나. 예,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스트래티지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략가죠. 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거는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우리 최 상무께서도 여러 번 이제 자료를 보여주셨듯이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50에서 60bp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몇 개월 지속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사실 뭐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주가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선반영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크게 부러질 거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 8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자료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자료에서는 뭐라고 썼죠? 네, 지금 자료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기업 실적 추정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주가는 지금 어떤지에 대한 부분 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똑같은 사례로 해서 과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네. 지금 닷컴 버블 때라든지 또 금융위기 때라든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네. 닷컴 버블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사례도 같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 코스피부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입니다. 그래서 EPS가 최근에도 사실 이미 이익의 하향은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21.7%로 네. 하향 조정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MDD로 해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나를 네.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게 10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14.8%로 낙폭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14.8%가 지금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낙폭이었다라고 합니다. 10월 월간으로. 한 달에만 14.8%가 빠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원래는 낙폭이 제일 컸던 게 2009년이었어요. 네. 2009년 1월 달에 12.8%로 낙폭이 컸던 게 그게 원래 1등이었는데 지난달이 1등으로 이제 올라선 거죠. 예. 그러면 잠깐만 2009년 1월이면 그때 바닥 치고 올라올 때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때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표에 보니까 2009년도에 마이너스 39.3%. 예, 그 이익 조정을 했는데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월간 이렇게 누적에 돼서 맞습니다. 고점 대비 이익이 거의 40%까지 빠진다라고 조정을 했던 게 2009년이었고 네. 월간 기준으로 이 정도 14.8% 빠진 거는 역대 2009년 1월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약간 이익 조정이 후행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선행을 한다.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데이터로 이제 사실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이익은 조정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지금도 이렇게 빠졌지만 아마 올해 연말 내년 1분기까지, 2분기까지도 실적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 삼성전자만 봐도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걸 저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09년하고 2019년, 21년도에도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7 이렇게 이익 하향 조정이 된 거 보니까 아, 반도체 때문이구나. 예. 맞습니다. 반도체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뭐 코스피 상장사에서 반도체 이익이 제일 클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반도체 이익 조정이 항상 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주가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미리 선반영을 했고 이익 하향 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그림이 나오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올해 저희 2022년도 기준으로 네. 코스피 상장사의 이제 순이익이 150조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20조 정도 보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20조에 당기 순이익이 뭐 한 158조, 160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두 회사의 실적을 합하면은 한 50조는 나올 겁니다. 올해. 예, 예.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에요. 두 그러네요. 회사의 이 실적만 그렇네요. 3분의 봐도 1이네. 네. 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영향이 상당하고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는 뭐 내년에 적자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으니까 네. 이미 그런 이익 조정이 네. 빠르게 이루어졌네요. 보니까 반도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은 밑에 이제 EPS가 그러면 2022년도 7월달 저희 7월달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EPS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빠져서 내려왔는데 옆에 오른쪽의 표는 이제 당연히 EPS가 빠지니까 PER이 또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EPS가 뭔지 그리고 PER이 뭔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PS는 저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EPS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업이 순이익을 벌잖아요. 그 순이익에서 사실 상장되어 있는 이 전체 주식을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가지고 나온 게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 네, 한 주에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 때는 당연히 EPS가 올라가고 좀 적게 벌리면은 그러면 EPS가 좀 빠지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는 그렇고요.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ER을 구하려면은 주가,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 나누기 EPS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PER을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10,000원이다. 근데 EPS가 1,000원이다. 그럼 PER이 10배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한 2만 원으로 올랐다. EPS는 그대로다. 하면은 이것도 PER이 오르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PR이 이제 20배가 되죠. 그쵸. 이익의 상승 없이 주가만 올랐다 내렸다고 해도 PR이 왔다 갔다 하고 주가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2만 원인데 어닝이 EPS가 반토막이 났다. 1,000원에서 500원이 됐다. 그러면 PR이 40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가가 올라도 PR이 오르고 EPS가 빠져도 PR이 오르고 그런 관계를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관론자 얘기는 이제 EPS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이 상태 그대로라도 이익이 1,000원에서 500원 떨어지면 또 PER이 20배, 40배 되면서 주가가 또 하향 조정 받을 거다. 맞습니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PS, PE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은 그 PER이 아까 전에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EPS의 하락도 나왔고
그리고 주가도 보면은 7월 달 대비해서 보면은 7월 달이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였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2,440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주가도 올랐다. 그래서 그렇네요. 더 급격하게 PER이 올라간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얼마죠? 코스피 PER이? 코스피 PER이 지금 뭐 보니까 차트 보니까 11.5배 정도 네,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배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주가 그래프보다는 PER이 더 가파르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익도 하향 조정됐고 네. 주가도 반등이 좀 들어왔고 네. 이래서 PER이 좀 오른 것처럼 보인다라는 설명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적이 사실 깨지면은 EPS가 좀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EPS가 빠지는데 지금 시장이 한 차례 원래 더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지수는 올랐단 말이에요. 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를 이제 자료를 이은택 의원님이 이제 자료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제 그럼 과거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저희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01년도하고 03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이 코스피 하락장에서의 사례 1. 네, 맞습니다. 요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1년도에도 그때도 제가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놨는데 네. 지금 선으로 그어놨는데 EPS의 하향 조정은 오히려 더 한 3, 4개월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차트가 코스피 EPS 추정치인데 주가가 저점을 찍었었던 요때가 아마 저점이 나왔던 게 9.12 테러 바로 직후에 저점이 나왔었으니까요. 네. 예, 2001년 9월 달이라고 보면 밑에 바로 두 번째 차트가 코스피 12개월 포드 PE 네,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PER이 올라가고 네. 그런데 세 번째 파란색 차트는 EPS인데 EPS 저점에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면서 EPS는 계속 조금 더 빠졌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시차가 아마 한 3, 4개월 뭐 5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된 걸로 보여져요. 네, 확실히 주가가 선행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실적이 빠지는데 주가 한 번 더 빠진다라는 게 이것만 봐도 사실 좀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위에도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그래서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아마 이은택 위원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이익의 조정은 사실 한 번 더 나왔었다. 한 5개월 정도 더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03년도도 3월 달에 코로나 사스가 있어가지고요. 3월 달에 제 기억으로 512 정도를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먼저 올라갔는데 EPS가 올라간 거는 2003년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도 그러면 7월이니까 거의 4개월 정도 시차 있고 난 뒤에 EPS가 상향 조정이 됐고. 그러면 저기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2008년도. 네, 이 금융위기 때가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요. 그때는 EPS 조정이 한 6개월 정도 더 뒤에 이제 주가는 더 선행해가지고 더 6개월 전에 먼저 올라가게 된 사례인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09년 1월 달, 그러니까 EPS 같은 경우는 09년도 한 3월 달 이 정도의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그것보다 한 6개월 정도 전에 올라간 것 같거든요. 2008년 10월 말에 우리 코스피가 891을 찍으면서 저점을 찍고 11월 달부터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면 11월, 12월, 1, 2, 3 이때도 한 5개월 시차를 두고 EPS가 후행적으로
나중에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전에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도 EPS가 많이 내려왔고 네. 아마 추가적으로 EPS가 더 내려올 거예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예. 더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이미 바닥 잡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전문가들이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만약에 한 차례 더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2,400포인트의 수준도 저는 사실 한 2,200 정도로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올 4분기 내년 1Q 네, 경제학자 분들은 이제 내년 1Q 제일 안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들 내년 5월 정도에 주식을 사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5월 정도에 사게 되면 굉장히 좀 늦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지금 제일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의 의견은 아니다. 내년 한 해 내내 안 좋을 거다. 네. 네. 그 얘기잖아요. 내년 내내 아주 혹독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침체가 시작되고 지금 하향 조정은 시작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주가가 빠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일해서 EPS 첫 번째 페이지가 EPS 조정을 벌써 고점 대비 21% 했다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21%에서 뭐 마이너스 한 35까지 가도 돼요. 네. 예, 마이너스 한 35까지 가도 돼도 그 마지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가가 오히려 반등이 들어갈 수 있다. 요 얘기를 우리 이현택 연구원이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 여의도업계에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이현택 연구원도 비슷한 사례를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제목에서 기업 이익의 침체를 우리가 얼마나 우려해야 하나 네. 여기서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주가의 선행성 그리고 마지막 EPS 하향 조정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요약은 그렇고요. 근데 사실 마지막에 제가 그 추가적으로 사실 더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료보다 제가 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무님이 계속 이제 주장해 주신 금리가 이제 빠지면 된다라는 네. 부분. 네. 이 주가가 사실 가장 크게 최근에 연동되고 있는 게 금리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가 됐든 선행해서 먼저 올라가는 이렇게 이 자료를 봤을 때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주가를 올라가든 빠지든 하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거는 뭐가 될까를 봤을 때 금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의 말씀해 준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면은 금리보다 사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물가이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면은 금리가 조금 이제 잡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환율도 잡히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잡히고 있는 그런 순으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물가가 잡히고 있어서 금리도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잡히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선행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EPS를 보면서 이제 주식의 바닥의 타이밍을 노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방금 왕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언제 우리가 조금 투자자들이 이익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좀 두렵잖아요. 네. 이익이 추가적으로 하향된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걸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10년물 국제금리가 의미 있게 빠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출 때 이번에 반등이 좀 들어갈 거고 그 시점을 올해 12월 14일 날 발표될 그 FOMC의 50bp 인상이 좀 마지막이 될 거고 그 뭐 저희가 이제 틀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어떤 걸 가정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9월 10월 달처럼 초처럼
페드의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지 않을까 하는데도 시중금리 10년물하고 2년물이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부각시키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요즘 이자 보상 배율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주주가 가져가야 될 몫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번 더 억눌졌는데 네, 저희가 그거는 체크를 할 겁니다. 네, 지난번처럼 10년물, 2년물 국제금리가 4.5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지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한 번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리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네, 주가 바닥은 이렇게 이익을 감익되는 걸 다 선반영했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걸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현택 연구원 자료를 우리 왕설량 이사께서 가져와셔가지고 아주 명료하게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우리 채플미 구독자분들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왕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